지금 부산이요. 이 사건 때문에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최정아 기자님. 지난 22일입니다. 부산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이 영상 함께 보시고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에 이 부산의 한 호텔 앞입니다. 먼저 119 구급차가 도착을 해 있고요. 그리고 잠시 뒤에 경찰차가 도착합니다. 그리고 경찰들이 달려간 곳은 한 객실이었습니다. 손님에게 문을 열 것을 지시하지만 이 객실 문은 쉽게 열리지 않고 경찰과 손님은 한참을 대치합니다. 호텔 측 예비 열쇠를 이용해서 겨우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이 안에는 너무 충격적이게도 여중생 2명과 또 라이베리아인 2명이 나오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여중생이 있고요. 여중생의 보호자가 아니라 외국인 남성, 그것도 라이베리아인 남성 2명이 있는 상황이에요. 대체 이 상황이, 그리고 저 안에서 무슨 일이 당시에 벌어지고 있던 겁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지난 22일 오후 부산에서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이 우리나라 여중생 2명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각각 50대, 30대 남성으로 이 부산 지하철 1호선 부산역 부근에서 여중생 2명을 자신이 묵고 있는 호텔로 데려가 감금하고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여중생들과 피해자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고 범행 당일 우연히 마주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중생들, 저 여학생들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이 사건 당시에 경찰과 구급대원이 어떻게 저 상황을 알고 출동할 수 있었을까요? 장유미 변호사님. 네, 감금 상태였기 때문에 직접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고요. 친구에게 이 상황을 전화로 알렸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친구가 112에 신고해서 경찰이 출동하게 되고 경찰이 한 밤 11시쯤에 이 사람들을 긴급 체포하면서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체포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상당 부분 경찰이 출동한 사실을 알면서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요. 대치 시간이 상당히 좀 길었다라고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텔의 예비, 이 모텔의 예비 열쇠를 통해서 경찰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객실 앞에 앞서 보셨죠? 경찰이 들어가라고 문을 열라고 여러 차례 지금 경고를 했지만 문은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당시에 객실 앞에서 대치하던 상황, 그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에 감금된 Hey, calm down and open the door. Why police? Why? Hey, calm down. We talk. Why police? Why? Hey, calm down. What did we do? Hey, calm down. Let's open the door. What happened? I didn't want video. What did we do? 저런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 사람들 라이베리아 사람이라는 거 일단 나라 이름 자체도 일단 우리가 별로 접해보지 못한 나라인데 저 사람들 왜 여기에 와 있는 겁니까? 유인경 평론가님. 지금 행사차 참석한 사람은 공무원입니다. 근데 라이베리아 나라부터가 일단 궁금하실 텐데요. 네. 저도 몰라서 찾아봤더니 아프리카 서쪽에 위치한 나라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로 그냥 가나 옆에 있는 나라입니다. 코트디부아라 나라가 있고요. 근데 이 나라는 1822년도에 미국 식민협회가 해방 노예를 아프리카로 이주시키거나 귀환시키기 위해서 따로 만든 나라입니다. 그로부터 15년 뒤에 독립국가로 됐는데 1인당 국내 총생산량이 88만 원 정도의 아주 최빈국 국가인데요. 가난한 나라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대한민국에 와서 저런 짓을 했는지 코트디부아라는 나라, 이름도 좀 헷갈리는 이 라이베리안 나라 이름을 이렇게 치명적으로 좀 한심하게 소개할 수 있는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저 사람들이 충격적인 게 그냥 라이베리아 사람이 아니라 라이베리아 내에서도 공무원이라는 게 더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하재근 평론가님, 라이베리아에서 공무원을 한다는 저 사람들이 부산에는 왜 와 있었던 겁니까, 그러면? 예, 그 공무원들이라고 해서 너무나 충격인데 50대, 30대 둘이거든요. 네. 50대 남성 같은 경우에는 고위급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부산에서 해양수산부 주최로 한국해사 주간이라는 걸 하는데 네. 거기에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하기 위해서 온 것 같은데 아마 교육받으러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보통 공무원 중에서 저렇게 국제기구, 국제행사에 나가는 사람들은 좀 조직 내부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 그런 분들이 저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네. 그럼 라이베리아에서 인정받는 공무원이라는 얘긴데 우리나라 저런 국제행사 참석하기 위해서 와서 왜 저런 범행을 저질렀는지 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뻔뻔한 인간들이요. 체포 후에 우리나라 경찰한테 이런 걸 요구했다면서요. 박성배 변호사님. 경찰이 체포할 당시에 피의자들 중 30대 남성이 외교관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의자 측은 경찰에 외교관 면책 특권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외교관 신분으로 주재하는 이들은 범죄를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수사와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데 바로 이 면책 특권을 주장한 것입니다.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요. 외교관 면책특권, 외교관 이 신분증을 꺼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장윤 변호사님 네. 법적으로 한번 따져볼게요. 이 경우 진짜 면책특권이 적용됩니까? 적용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외교관 면책 특권이란 건 말 그대로 비엔나 협약에 따른 이 외교관 지위를 부여받은 사람에 한해서 이런 여러 가지 수사권이 미치지 못하도록 보호를 해주는 장치입니다. 네. 이 두 남성 같은 경우에 외교관 신분은 아닌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교육을 위해서 이 입국을 한 만큼 외교관에게 부여되는 이 면책 특권의 대상자 아니라고 봐야 될 텐데 최근에 벨기에 대사 부인 사례를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실제로 대사의 부인이었기 때문에 CCTV 영상에 나온 폭력행위가 명징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 경찰에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라이베리아 현지에서도 이 사건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을까요? 최정아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이들의 범행 소식은요, 현지에서도 보도가 된 상황인데요. 이 라이베리안 옵서버에서는 이들이 한국에서 촬영한 기념사진을 들고 와서 이들의 얼굴과 직책과 이름을 모두 공개를 했습니다. 모자이크 없이 올린 모습이 저희 우리나라 이 언론을 통해서도 공개가 됐는데요. 라이베리안 해양청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유형의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요. 라이베리아 이 해사 당국은 이번 사건 조사에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할 것이다. 국내법 및 국제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약속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어떻게 정리가 될지 끝까지 지켜봐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라이베리아의 언론하고 양심 있는 공공기관이 있는데 어떤 처벌이 내릴지 한번 지켜볼게요. 어디서 이런 대한민국을 우습게 하고 당신네들의 놀이터야 대한민국이? 어디서 이런 건방진 행동을 하고 있어요. 파렴치한 행동을. 어떤 처벌 내릴지 뉴스파이터가 눈 부릅뜨고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